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지수는 오전장의 움직임 안에서 갇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주가 두각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랜 시간 좀 기다리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도 조금씩은 나아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도 기분 좋은 수익을 누리시면서 시장을 편안하게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요. 저희와 함께 마감장 전략도 세워보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2022년 시크릿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에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이 일산으로, 또 11일에는 이정수 최재원 위원님이 의정부로, 또 18일에는요 김성현 민경철 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갑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시장 알아보고요. 테마 그리고 위원님의 종목까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게임주만 간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1시간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이게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면서 이 시간봉, 1시간봉에서 상승 다이버를 띄우고 올라왔기 때문에 1시간에서 과매수 구간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이 지표를 시키기 위한 기간 조정, 횡보든 약간의 아래로 조정이든 필요합니다. 다만 그 조정의 정도가 강하지 않을 것이고 한 번 정도 더 강하게 위로 남아 있다. 그게 그 상승에 이 3,100에서 3,150 낮게 보면 3,100 정도를 돌파를 해줘야 이제 고점을 노리러 가는 그런 강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펀더멘탈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안 좋게 봤던 게 결국에는 공급난에 의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는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조,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악재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표면적인 악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투심에 있어서는 조금 악재로 남아 있었지만 오늘 소식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제 대만을 포기한다면서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이제 사실상의 미중 갈등이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공급난의 문제가 미중 갈등도 있었지만 미중 갈등보다 사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EU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심합니다. 현재 러시아 옆에 있는 그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와 옆에 폴란드, 발칸 3국이랑 계속해서 영토 분쟁이 좀 있어요. 네. 러시아가 예전에 크림반도를 그냥 탱크 밀고 가면서 그거를 가져갔는데 이제 당시에 미국에서 경고를 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고 현재 러시아가 그걸 다시 기획하고 있는 왜냐하면 러시아는 항구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EU가 계속 문제가 좀 있는데 이번에 EU 차원에선 이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 러시아는 내놔라 이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EU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 잠그겠다 다시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협박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반중이죠. 사실 미국 나라 자체가 반중입니다. 중국을 싫어해요. 근데
바이든은 조금 달라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반중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친중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고, 근데 이제 미국 전체 국민들의 분위기나 정서 자체가 반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는 척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좀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안 좋죠. 네. 그 반증으로 이제 원래 바이든 이 민주당 쪽의 지역 그 주에서 주지사가 공화당 측 사람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공화당 측 사람이 그 지역에 주지사를 가져가면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미국 안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결정이 미국 자체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미국 차원에서 굉장히 공화당 측에서 굉장히 좀 많이 뭐라고 할 만한 그런 이슈고 미국 국민들의 정서에도 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정을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대로 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갈등이 없어지고 공급난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될수록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나쁠 게 없으니까요. 이 원자재 가격이 공급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 반도체도 좋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좋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었는데 정말 이 공급망 우려 때문인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중국 매체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 지나면서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또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시장 상황 알아봤는데요. 좀 더 도움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첫 번째는 NFT고요. 두 번째는 무상증자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사실 NFT 같은 경우에는 뭐 알겠는데 이해가 잘 되는데 무상증자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테마가 맞나 싶기도 한데요. 잠시 후에 무상증자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 NFT부터 먼저 고 스톱 해볼게요. 뭐 여전히 고일 것 같은데 네. 옥석가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여전히 고인데 네. NFT를 들고 온 이유 자체가 이제 NFT 메타버스는 따로 놓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얼마 전에 NC소프트가 NFT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한번 상한가를 갔다가 좀 눌리고 또 그 안에서 이슈가 있었죠. 어떤 뭐 슈퍼개미가 뭐 3,500억인가 5,000억을 샀는데 그게 사실 자기 돈이 아니고 네. 300억인가 400억으로 레버리지를 10배를 일으켜서 샀다가 300억을 손절했다. 뭐 이런 좀 우픈 이야기도 나오면서 네. 뭐 이제 돈 많다고 주식을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NFT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직 시작 단계에도 못 와 있다. 이 메타버스라는 건 아직 시작 단계에도 못 와 있고 결과적으로 이 메타버스는 새로운 플랫폼이냐 아니면 인터넷이냐 이 부분 인터넷의 그냥 연장선이냐 이거를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쓰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냐 뭐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아직 힘들죠. 이전에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미래 테마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역시도 아직은 너무 먼 이야기다. 아직 시작 단계도 못 와 있지만 근본적으로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특성 중에 하나인 소셜과 그다음 이코노미컬한 부분에서 NFT는 필수적이다. 이코노미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NFT는 수단은 NFT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 안에 게임 아이템이 굉장히 비싸죠. 막 몇억, 몇십억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사실 NC소프트가 서버를 닫아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그냥 NFT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나와 있고 개인이 또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그거 자체로 조금 더 안정성이 나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측에서도 NFT화를 선언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FT 뭐 미래의 테마다. 메타버스 미래의 테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편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아니다. 제페토 뭐 그냥 캐릭터로 이렇게 하는 게 안에 경제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그게 메타버스냐. 어떤 이제 이쪽에서 굉장히 권위자가 한 명이 이제 네. SNS에 공식적으로 메타버스 is 불씨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SNS에 올렸습니다. 굉장히 네. 그렇게 되면서 메타버스는 그냥 인터넷의 연장선일 뿐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아직 그거를 구현하기엔 너무나도 먼 기술이고 그냥 말 바꾸기다. 그냥 하나의 단어로 테마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봤을 때 메타버스로 간다. 가상현실로 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아무래도 코로나19나 뭐 이렇게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그냥 말 바꾸기, 테마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먼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의 트렌드, 이 정치권의 행보, 전 세계 기업들의 행보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아니더라도 미래 이야기, 미래 기술에 대해 지금부터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곳들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이전에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건 역시가 테마가 돼버렸다. 그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메타버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고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고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일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주요 인물이 메타버스는 허상이다 뭐 이렇게 올렸다고 한다면 사실 악재를 받으면서 조정을 받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다 시장에서 돈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 종목들 또 여러 가지가 NFT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지금 시점에선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는 메타버스와 NFT를 하나로 보셔야 돼요. 다르게 네. 볼 거는 아니고 이전에 제가 NFT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유행하기 전에 메타버스 설명을 하면서 NFT가 유행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던 거고요. 이제는 그냥 한 테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한 테마로 보시는 게 맞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왔죠. MP 있었고요. 마이더스 AI, MPC 여러분들 잘 아시는 MPC, MPC 오늘 시원하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단일 강세 종목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위지워크 스튜디오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지수가 오를 때는 조금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눌릴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전에 좀 덜 오른 종목들도 여전히 봐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노대 이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메타버스 테마는 계속해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못 오른 종목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종목 한 종목이 나가고 백전백승해서 네. 내일 또 한 종목이 나가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또 메타버스 관련주를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아직 안 오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은 내일을 위해서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NFT는 계속해서 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상증자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왜 무상증자를 가지고 나오신 이제 건가요? 무상증자라는 이야기가 NFT 메타버스만큼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올리는 치트키가 되고 있다. 사실 무상증자가 호재죠. 호재는 호재고 네. 회사가 남은 잉여금을 배당 대신에 네. 주식으로 무상증자를 주식으로 주는 그렇게 되면서 회사 자체가 잉여금이 있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으로 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방법인데 이게 사실 호재기는 호재인데 이게 엄청난 호재인가라고 보면 저는 사실 원래 배당주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거든요. 네. 회사가 성장할 수 없고 이런저런 주가를 올릴 수단이 없으니까 배당이라는 미끼를 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훨씬 파급력이 강하죠.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얼마 전에 무상증자로 많이 올랐던 이미지스 있습니다. 이거 무상증자 호재로 오른 거예요. 1,500원부터 거의 한 4,500원, 4배가 넘게, 3배가 넘게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랐고요. 네. 오늘 또 이 무상증자로 상한가를 간 종목이 2종목이나 있어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제노코, 네. 이 종목도 무상증자 호재로 맞아요. 올라가고 있고요. 비즈니스온, 맞아요.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냥 내릴 줄을 몰라요. 이 무상증자 호재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과연 무상증자가 이만한 호재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노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히 노고 이만한 호재가 아닌데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로 시장에서 재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기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날 거예요.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네. 아니면 세력들이 이 무상증자 테마, 이 세력들의 테마로 이 키로 잘 먹히니까 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재료, 이걸 펄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이 펄로 쓰기 참 좋으니까 이제 많은 이제 매집을 잘 해놓고 이제 무상증자 이슈를 띄우면서 올리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건데 그런 종목들 이제는 한 테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 테마가 잘 먹히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잡으면 안 돼요. 반대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 수단으로 쓴다는 거는 바로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스 보세요. 굉장히 낙폭이 크죠. 네. 낙폭이 크기 때문에 주가를 언제든지 이 보유주를 던져버려서 이 차익 실현을 하는 이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잡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올라가고 있는 비즈니스온이나 제노코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처음에 보통 이게 무상증자 호재가 처음에 뜰 때는 바닥에서 이렇게 첫 시세를 줍니다. 첫 시세를 주고요.
이 제노코 같은 경우는 좀 애매했고 이제 비즈니스 운으로 보자면 여기서 첫 시세가 낮죠. 네. 이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진입을 해볼 만하다. 네. 무상증자 호재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워서 이만큼 많이 올려서 몇백 원 올려가지고 차익 실험,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려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재료로 펄로 많이 쓰고 있으니 잠시만요. 그러면 무상증자 이슈는 고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이미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은 스톱, 새로 나오는 종목들은 첫 시세의 고입니다. 아, 그럼 오늘 나온 뭐 제노코나 비즈니스 온 같은 경우는 스톱이죠. 무상증자 이슈로 상승했지만 지금은 스톱이고 네, 맞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네. 자,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세력들이 이 가치를 끌어올려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에서 하는 건데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와 이게 맞는 건지 정확히 부합을 하는 건지 사실 의문이에요. 일단은 이게 세력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작전이죠. 작전을 네.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을 하면서 작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작전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는데 당연히 회사 인수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은 회사 내부에서 주식을 많이 확보하고 있죠. 당연히 올려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회사와 회사 대표랑 이게 짝짝꿍이 안 맞으면은 서로 합의가 안 되어 있으면은 내가 열심히 주가 매집해서 올리는데 회사 대주주가 자기 주식 팔아버리면 문제가 되니까요. 얼마 전에 윤석열 관련주로 올랐던 서현 같은 경우도 대표가 뭐 자기 지분을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오는 날 처분을 해버리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당연히 다 짜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 같이 하는 거라서 따로 놓을 수는 없고요. 준비가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기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트렌드를 보면은 계속해서 한두 종목씩 나올 텐데 그때마다 첫 시세는 절대 겁내지 말고 사신 다음에 뭐 이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할 때까지 한 2배 이상, 3배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무상증자 이슈로 상승을 하려면 그런 어떤 정말 세력들의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상증자라고 얘기를 나눴으니까 유상증자도 있고요. 무상증자 권리락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무조건 상승하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무상증자가 원래 이렇게 호재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상증자라는 건 그냥 잉여금을 배당 어떤 종목이 어떤 회사가 그냥 어느 때처럼 배당한다고 아니면 잉여금이 조금 더 남아서 배당을 많이 한다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아요. 배당 조금 받으려다가 물려갖고 마이너스 30% 맞는 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배당주 내가 작년보다 배당을 뭐 몇 프로 더 하겠다. 1%, 2%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하겠다. 한다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틀린 개념은 아니에요. 완전 다른 개념은 아니고 그냥 잉여금을 배당의 형태로 주느냐 증자의 형태로 주면서 회사의 이 자본금으로 만드느냐 이런 형태인데 그냥 무상증자라는 건 이 정도의 주가를 막 3배, 4배씩 올릴 만한 호재는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트렌드가 이렇게 주가를 3배, 4배씩 띄우는 세력들이 이제 하나의 수단 옛날에 바이오 나 이제 바이오 할 거야 제약할 거야 이것만 붙으면 이걸 펄로만 붙이면은 주가가 막 3배씩 오르던 4배씩 오르던 그런 바이오의 대호황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때도 금감원에서 경고를 했죠. 이제부터 바이오 펄 붙일 때 조심해서 붙여라. 함부로 붙이면은 금감원 조사 들어간다. 이렇게 경고를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한 테마, 주가를 끌어올리는 한 테마가 잘 먹힌다 싶으면 너도 나도 이 세력 저 세력 소문나고 옆 세력 옆 동네 막 다 이 테마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이런 펄로서 쓰일 것이고 이때는 첫 시세의 공략을 무조건 해야 된다. 무상증자 이슈가 떠서 첫날 20%가 오르더라도 그 20% 지금 보세요. 높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만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갑자기 세력들이 작정하고 물량 매수세 쌓였네 던지자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무호흡으로 떨어진다. 그냥 반등의 기미도 없고 내가 팔아야지 하다가 가버리니까 네. 고점에서 이렇게 시세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이런 무상증자 호재 종목들은 무조건 스톱,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다만 이렇게 새로 무상증자 호재가 딱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날 20%가 오르든 30%가 오르든 첫 시세에는 공략해볼 만하다. 전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상증자를 받으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라는 게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위원님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진짜 배당주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원래 찬바람 불 때쯤이면
배당주가 또 그리워지기 마련이고 삼성전자도 이제 배당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배당주 신규 매수할 타이밍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올해는 잉여금이 좀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 제일 많이 들었던 뉴스가 뭐냐? 역대급 실적. 맞아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네네네. 작년 대비 최대 실적. 맞아요. 최고 실적. 그러니까 상위 한 30개 종목 30개 회사를 놓고 시가총액 상위 30개 회사를 딱 놓고 보면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하지 않은 회사가 한 5개도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올해는 역대 최고 실적이었다. 왜? 작년에 위기였고 그때 부족했던 수요가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올해 다 몰렸기 때문에 올해 아마 회사들이 작년에 못 나왔던 매출이 합쳐지면서 올해로 합쳐지면서 역대급 매출이네, 역대급 실적이네 이런 회사들이 참 많아졌는데 이제는 그만큼 이제 실적이 역대급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못하고 있죠. 다만 현재 회사들이 잉여금이 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올해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이게 증시로 몰렸으니까 회사는 당연히 잉여금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무상증자 이슈도 많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배당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잉여금들을 좀 보고 실적들이 괜찮았던 종목들 위주로 보고 삼성전자도 현재 현금을 몇백 조, 350조인가 400조가 들고 있죠. 더 네. 들고 있나 그럴 거예요. 굉장히 돈이 많은 회사인데 그런 돈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 배당을 좀 잘하는 좀 배당주로 유명한 회사 종목들이 있죠. 저는 배당주로 유명한 종목들 중에 올해 실적이 좋았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담아봐도 가성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시는 조정을 받아서 바닥이었고 회사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많으니까 증시가 회복하면은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받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배당주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돌려봐야겠죠. 당연히 종목별로. 다만 괜찮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 궁금한 점도 실시간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도전 100점 100승 오늘은 추가적으로 또 2개의 승을 챙겨갔습니다. 운영 원칙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오늘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요. 오늘 종목 공개되는 날입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죠.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겠습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개의 승을 더 챙겨가서 27전 16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승 챙겨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코아스, 노랑풍선, 현대해상 승 챙겨갔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은 여전히 좀 도전 중이고요.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 이때 승을 빠르게 챙겨갔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동국제강 삼성전자 도전 중이고요. 자, 여기에서 NFC가 오늘 승을 챙겨갑니다. 텔레칩스 MPK도 소개해 주신 지 하루 만에 승 챙겨갔고요. NFC 저희가 또 오랜만에 승을 챙겨가게 됐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폴라리스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상승하면서 승 챙겨갔고요. 오늘 아진엑스텍이 추가적으로 상승세 더 좋더라고요. HK이노엔 열심히 도전 중이고요. 네,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팜스토리 여전히 도전 중인 가운데 위지트와 YJM 게임즈가 승을 챙겨갔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금호 HT가 추가적으로 또 승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웅진시크비 지금 도전 중이고요. 오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단기 저항 돌파다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네요. 아스트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도전 100점 100승. 자, 오늘의 종목 일단 매수가만 듣고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스트는 매수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아스트 매수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저는 차트로만 종목을 봅니다. 이전에 보시면은 제가 테마를 의식해서 드린 종목 같은 경우 특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네네. 더 안 가죠. 그래서 이제부터 테마를 안 볼 생각이고 앞으로도 계속 차트로만 드릴 생각인데 차트로만 드릴 때 저는 종가 부근에서 시장가로 드립니다. 편하게 사시라고. 보통 못 맞아요.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 네. 편하게 드립니다. 다만 보통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보통 낮으면 막 400~500억짜리도 있고 보통은 좀 더 높은 걸 드리려고 하는데 1,700억 나쁘진 않지만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큰 시세 상승의 시작점에서 제가 드리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세력들이 눈치를 많이 챕니다. 한 번에 수급이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흔들기도 강하고요. 이지미디어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남겨두고 며칠 연속 올리다가 지금 조정을 다시 주고 있죠.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입을 할 때
어느 정도 우리 다 지금 다 같이 들어간다. 큰 수급이 다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에 다 들어가시기보다는 이 분할 매수를 항상 의식을 어느 정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늘 여전히 시장가로 매수가를 드리자면 6,810원 정도가 되겠네요. 6,81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6,800원을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6,800원, 6,810원에 한호가 높여서 아스트 매수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아스트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볼게요. 승을 챙겨간 종목 금호 HT, 그다음에 NFC 있는데 한 종목씩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제 금호 HT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수익을 가져갔죠. 수익을 챙겨갔고 금호 HT 낼 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장의 상승을 너무 빨리 예측했다. 조금 횡보를 더 하고 있고 뭐 이제 어차피 상승이란 거엔 결과값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 주를 내다버렸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횡보 구간을 의식하고 그때 동안은 승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 내겠다. 이렇게 좀 다짐을 하고 냈던 종목이고요. 충분히 지지라인 잘 돌파해서 올라왔고 지지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맞고 내리더라도 5% 정도는 충분히 줄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렸고요. 우리 수익 챙겨주고 좀 조정을 다시 받는 모습입니다.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볼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크게 뭐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는 이미 승을 챙겼으니까 내려와서 좋은 매수가 주지 않는 이상 다시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상승하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상승작용 오면 이런 종목은 잘 못 가요. 잘 못 가니까 한동안은 좀 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챙겨갔던 종목이 NFC. NFC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맞는데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차트가 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걸 내면서. 그리고 이거 역시 단조돌이었다. 단기정 돌파였고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이제 시작이고 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 종목들은 보통 많이 가요. 뭐 큐브엔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배가 넘게 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5%라고 나오지만 이제 이전에 나갔던 종목들을 다 뜯어보면은 보통 들이고 나서 20% 30%는 다 무난하게 갔어요. 못 간 종목들도 당연히 있죠. 단저돌 같은 경우는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좀 더 갈 것 같다 이랬던 종목들은 막 20, 30%씩 더 가고 많이 간 종목들은 50% 100%씩 더 가는 뭐 그런 큰 상승의 초입에서 제가 종목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NFC 같은 경우 오늘 승을 챙겨갔지만 14,250원이었나가 목표가였고요. 14,300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좋은 자리를 주고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혹은 돌파를 보여준다면 NFC 다시 볼 겁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테마가 요즘 굉장히 좋아요. 차트들이 다 좋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호 HT NFC 말씀드리는데 유튜브 채팅창에 또 승을 챙겨가신 분들, 수익 보신 분들이 막 이렇게 짝짝짝 올려주고 계십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른 종목도 AS를 좀 해볼게요. 지금 팜스토리 두 번째 저희가 이 종목은 편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팜스토리 걱정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팜스토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요 지지라인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여기 차트가 그냥 그려진 대로고요. 여기만 지켜지는 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왜 선이 움직여? 예, 여기를 지켜지는 선에서 올라갈 겁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봤었죠. 여기서 봤었어요. 여기서 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봤었고 네. 식량난이다.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고 이게 결국 천연가스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천연가스가 석탄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한다고 해서 호주가 중국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호주는 여전히 중국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중국이 너희랑은 안 해. 그러니까 호주의 입장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해서 석탄이 부족해질 거고 원자로 150개를 10년간에 걸쳐서 짓는다 그랬나요? 다 지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부족할 거고요. 유럽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현재 이 발칸 3에 거기 무슨 3국 그 3국과 폴란드 그 근처에 있는 땅을 먹어가지고 여기 끝에 붙어 있는 러시아 항구 땅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현재 작업을 치고 있고 네. 현재 크림반도를 이전에 탱크 밀고 가서 먹었죠. 그때 먹은 다음에 사이에 있는 영토도 좀 먹고 싶어가지고 현재 천연가스를 갖고 EU를 협박하면서 또 지금 천연가스 부족하잖아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해서 이 땅 달라 나 땅 달라 이렇게 좀 떼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천연가스와 이 석탄의 가격은 그렇게 쉽게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네. 실물 경기에서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량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심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 이탈도 하지 않았거니와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종목을 봐야 될 시간입니다. 아스트, 그러면 그냥 정말 차트로만 가지고 나오신 것 같거든요. 좀 자세하게 단기 저항 돌파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중요한 저항 같은 경우는 6,430원에 있었습니다. 살짝 지지 라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이탈을 한 번 했다가 올라온 거라서요.
여기가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을 살짝 이탈했다고 볼 수 없죠. 사실 이 정도는 지켜주고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6,720원은 단기 저항입니다. 강한 저항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내려올 수 있었던 그런 좀 약한 곳이지만 단기적으로 막혔던 곳을 오늘 거래량 없이 뚫어주면서 단기 저항 돌파를 완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바로 가든 아니면 밀렸다가 가든 단기적으로 5% 이상의 시세는 주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네. 좀 차트를 좀 크게 봐도 매집이 좀 잘 되어 있고 아직 바닥권이다. 큰 시세 상승의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올라간다면 2배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희가 또 소개를 아까 6,810원의 매수가를 잡아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몇 분 지났다고 6,850원까지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또 매수가를 조정하다 보면 또 승을 챙겨가는데 한두 억가 차이로 매수가를 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6,810원을 매수가 잡아두도록 하겠고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또 정보를 드리면 항공기 정밀 부품 제작 업체라고 합니다. 올해 실적도 잘 나온 것 같고요. 국내 최초로 보잉사의 후방 동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러면은 지금 차트 단기 저항 돌파라고 하셨는데 목표가는 그럼 5% 정도만 보시는 걸까요? 5% 정도만 보고 이제 정말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돈 많다, 자본 많다, 나 주식 계좌 한 5억 이상 굴린다, 10억 있다, 뭐 20억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천천히 사셔서 높게 보셔도 한 2배, 뭐 8,850원이 고점인가요? 여기는 뭐 시간을 좀 두고 본다면 넘어갈 수 있는 종목. 시가총액이 크지도 않고 뭐 증시가 나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갈 수 있다.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5%로 승을 챙겨가지만 제가 더 간다고 제 예상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 많게는 2배 넘게도 잘 갑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보셔도 괜찮지만 우리는 5%에 익절하고 승을 챙길 거다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아스트였고요. 혹시 방송 중에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008 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게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는데요.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이 주로 보합권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시장 보셨는지 또 오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을 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수 밴드 전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모양은 나쁘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플러스도 났고요. 근데 오늘 장중 내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느낌은 마치 빠지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 지금도 지수가 빠지지 않았나라고들 다들 착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 아직 장 마감하려면 6분 정도 남았지만 마이너스 0.02 약보합이죠. 뭐 플러스로 마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지금 0.68 상승입니다. 그쵸? 분명히 오늘 시장은 상승한 건데 느낌은 다들 별로입니다. 이럴 때 주워 담는 거예요. 이럴 때 주워 담는 건데 시장 모양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은 이미 강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피는 어제 대형주의 강세가 연속적으로 계속 강한 흐름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수를 잘 받쳐주는 흐름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좋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움직였느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바로 게임주가 오늘 급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게임주만 급등을 하고 나머지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그렇다 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뭐 폭락이 나오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한 5%, 3% 정도 빠진 종목들도 몇몇 종목이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한 2% 내외에서 오늘 눌림목 조정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대부분 종목들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게임주들만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슈는 뭐 그동안 계속 맨날 얘기했었던 그 이슈를 벗어나질 않아요. NFT, 가상현실 메타버스, 그다음에 P2E
이런 이제 서비스들, 새로운 사업 모델과 그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얘네들이 계속 움직여주는데, 그동안의 게임 회사들은 이용료를 받거나 아니면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레벨업에 따른 뭐 과금을 유도한다라든지, 마찬가지 아이템 장사죠. 그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광고 수익을 받거나 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NFT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NFT로 부착해가지고 뭔가를 사업을 펼칠 수도 있고, 위메이드처럼 드레이코라는 자체 코인을 만들어서 뭐 위믹스랑 교환 방식으로 해서 코스닥이 아닌 그 코인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시키면 또 그게 또 돈을 버는 또 하나의 또 수익 모델이 되죠. 그리고 그걸 전 세계에다가 풀어버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돈을 넣을 거고, 뭐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사업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강한 이유들은 그런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왔는데, 지금 A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서 실적이 안 좋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급등을 했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왔다가 뭐 그런 상황인데, A소프트가 시가총액이 14조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보면은 A소프트보다 게임이 더 아주 단순하게 만든 게임 회사가 있어요. 엑시 인피니트라고. 근데 그 회사도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 약 35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그런 코인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시키는 이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NFT에 대한 사업 모델을 제시를 하거나, 그런 게 지금 전 세계의 추이고, 걔네들은 말도 안 되는 지금 매일같이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보유한 코인의 자산이 막 올라가니까 기업의 가치도 막 올라가는 거겠죠. 뭐 그냥 1조, 2조 올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게임 회사들도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놓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무지하게 그냥 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둔다는 얘기죠. 왜? 10억을 놓으면 그게 30억이 되고, 30억을 놓으면 100억이 되는 그런 이제 신규를 갖다 줘서 주니까 다들 거기에 지금 돈들이 막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게임 업계나 엔터 업계도 지금 NFT를 하겠다, 자체 코인을 만들겠다, 거래소에다 상장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상장시키면 또 그게 또 거래가 되면서 가격을 또 상승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걸 언젠가는 이거를 뭐 세계에서든 나라에서든 그거를 규제를 하는 법안들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과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로 지금 이슈가 되면서 NFT, 가상현실 메타버스, P2E 요 새 마법의 단어로 주가들이 그냥 스치면 날아가고 하는데, 오늘 게임주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주들은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건데, 저는 이 게임주들이 이렇게 갈 걸로 이미 예상을 했지만, 이 게임주만 갈 것이 아니고 이게 전반적인 모든 산업에 다 터질 겁니다. 요 NFT 메타버스가 모든 산업으로 다 퍼질 수가 있어요. 말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가까운 게 엔터주기 때문에, 조만간에 엔터주들도 물론 이제 하이브라든지 YG엔터라든지 YG 플러스라든지 얘네들도 NFT 사업을 하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발표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엔터 업종에서도 이 NFT 사업과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슈화 시켜가지고 분명히 순환매가 저쪽으로 돌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강하게 돌지는 않아서 아직은 저는 엔터주 쪽은 좀 기회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고. 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오늘 또 장중에 또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이, 아침에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이제 정부에서 우주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여러 가지 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강했습니다만, 몇몇 종목들 뭐 제노코라든지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일부 종목만 강하고 나머지는 다 꼬꾸라졌어요. 일부 종목들만 강했고요. 약간 차별한 느낌이죠. 그리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IT 부품주들도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들 뭐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한 것만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12%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대형주들도 어제서는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뭐 그닥
그냥 잘 버텨주는 느낌이었지 오늘 뭐 잘 올라간다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도 뭐 그런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역시 대형주보다는 테마주가 훨씬 더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수도 여기에서 계속 쭉쭉 뻗어간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여기서 멈칫하거나 내일 살짝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밀리면 테마주 장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 박스권 장세, 그러니까 테마주 박스권 장세가 되면서 어차피 테마주들은 이러나 저러나 움직일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대형주들만 좀 주춤주춤 거리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대형주들 수급이 그래도 최근에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뭐 오늘 내일에서 좀 흐름을 보면은 좀 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테마주 장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속적인 테마주 장세가 될 것 같다. 뭐 지수는 올라도 상관없고 밀려도 상관이 없다. 왜 테마주들은 밀려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저점은 한 2,900 정도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지금 저항 라인은 정고점이 3,050, 그다음에 3,100인데 3,100까지는 갖다 놔줘야 될 시장인데 이게 쉽게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 지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은 거고 뭐 밀리면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니까 크게 부담이 안 되고 결론은 또 테마주가 좋다는 얘기고 테마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마주들이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거래소 코스피 지수보다 월등히 강하고 모양이 세고 좋은 이유는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코스닥은 한 1050까지는 일단은 뚜껑을 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YG 플러스인데요. YG 플러스는 YG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겠죠. 근데 2대 주주가 하이브입니다. 자, 일전에 이거를 10월 달에서 한 4-5번을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세 추천을 했는데 40%의 수익률을 달성 중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아직 안 끝났어요. 물론 많이 팔고 일부를 가져가라고 하긴 했지만 요놈이 바로 NFT 관련주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었던 그래서 음반을 제작을 하거나 거기를 참여를 하면서 하는 그런 쪽인데 앞으로 하이브라든지 YG 엔터 이 두 그래서 BTS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두 음반과 제작 판매를 맡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굿즈 상품들 뭐 사인이 됐든 사진이 됐든 인형이 됐든 열쇠고리가 됐든 거기다가 NFT를 부착해갖고 판매를 하게 되면 얘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새로운 신사업 모델인데 해외에선 돌멩이가 아니고 돌멩이 그림 같은 게 있는데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만 조금씩 다르게 하거나 명암비만 잠깐 바꿔갖고 31억, 뭐 30억에 팔린답니다. NFT를 부착해갖고 그런 것도 30억에 팔리는데 전 세계 팬덤들이 많은 BTS와 블랙핑크가 뭐 그림 조금씩만 점 하나씩만 더 찍어갖고 갖다 팔면은 이게 NFT라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 NFT 쪽으로 사업을 벌이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신사업의 부분에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사업이고 기대감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 매출이 얼마를 지킨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기대감인데 최근에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뭐 기관들이 그냥 계속 삽니다. 계속 사요. 뭐 미치듯이 사요, 그냥. 뭐 얼마나 크게 올라가려고 그런지 몰라도 계속 삽니다. 그러면은 계속 가겠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조정받으면 분석을 해드리면 조정을 받으면 적극 매수가 되는 종목이지만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고 움직이는 거는 그런 이제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얘기했지만 NFT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사에 나온 얘기는 제목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이브와 두나무가 설립한 NFT 합작 법인을 통해서 NFT 진출 기대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YG 아티스트 굿즈 제작 및 디자인을 기존 YG 플러스에서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유통 또한 이쪽이 YG 플러스가 할 거고 그리고 하이브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의 그 전망과 기대감이 충분하다. 그래서 내년에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조정받으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인텔리안테크. 아까 전에 이제 우주항공 쪽 얘기했었잖아요.
아침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뭐 제노코는 상한가를 갔었죠.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는 지금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들은 어떠냐? 나머지는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쭉 봤는데 그 밑으로는 강하게 움직이는 게 세트렉아이 3.5%, 그 밑으로는 뭐 LIG 넥스원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 밑 내려가면은 비츠로테크 0.4% 거의 움직임이 없죠. 하나시스템 0.6%, 한양 ENG 마이너스, 다 밑에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라서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역시 차별화가 가는 것만 갑니다. 가는 것만. 근데 인텔리안 테크를 그래도 오늘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 이슈가 아니더라도 얘는 좀 상승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얘의 지금 섹터를 보면은 일단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들은 이제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초기 단계인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2022년도서부터 31년까지 다목적 위성을 170여 기를 개발을 하고 국산 발사체를 40여 차례 쏘아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를 했다. 뭐 이거거든요. 당연히 호재죠. 당연히 호재인데 사실 그거가 정말 큰 호재라면 다른 애들도 다 날라튀었을 텐데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인텔리안 테크의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 매출 달성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 긍정적이었겠지만 요놈이 이 인텔리안 테크라는 이 기업의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 기업인데 해상용 쪽으로는 VSAT 뭐 해상용 뭐 이쪽 위성통신 쪽으로는 세계 넘버 1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 밸류체인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메타버스 인프라 구축하는데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수혜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메타버스를 또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요게 굳이 위성통신이 아니더라도 이 메타버스, 이 마법과 같은 단어로 메타버스를 뭐 구축한다라는 그런 마법과 같은 조미료 같은 거죠. 그냥 섞기만 하면 그냥 맛이 좋아지는 그런 곡물의 맛처럼 그냥 지금은 NFT 메타버스만 붙이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메타버스 얘기가 지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상향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내일 조정을 살짝 받으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간 그런 종목인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이슈가 있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게임주 펄어비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씩이 안 나왔었는데 지금 250%나 올라갔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갑니다. 이게 왜 그래요? 마법의 단어, 메타버스, 그렇죠? NFT, P2E.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면 그냥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마법의 단어가 엔터 쪽에도 붙여지는데 이슈가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분명히 있는데, 기사들은 있는데. 그래서 이 마법의 단어들이 엔터저 쪽으로 쏠리게 되면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만 맨날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펄어비스 수익률은 250%인데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럼 시장 점수는 어제와 동일하게 85점 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85점 우, 게임주 점수 85점 우입니다. 근데 엔터주들도 조만간에 순환할 것 같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도 해주셨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테마주들의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어제는 살짝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테마주들 위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랑 함께 하시면서 도움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또 저희 소통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소통방송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송 시청자분 300분 넘어가면 성탄절 선물도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서 도움도 받아보시고 선물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서울경제TV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에 또 일산으로 찾아가고요. 11일에는 의정부, 18일에는 일산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갑니다. 저희 전문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소통하고 싶다 하셨던 분들 이번에 좋은 기회 될 것 같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